오늘 도덕 시간은 4단원 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 1차 시와 연계해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첫 시간 역량은 자기조절 역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예요.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느라 과제를 제때 못한다던가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못한다던가 너무 늦게 자서 아침에 출첵을 할 수 없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다 보면 계속 과제가 밀리는 친구들도 생기죠.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온라인상에서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자꾸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아저씨는 아마도 게임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컵라면이 3개가 쌓여 있는 걸 보니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고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서 게임에 빠져 있죠. 어른들도 빠지기 쉬운 이런 사이버 세상의 재미와 흥미들이 여러분에게도 남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만족 지연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역할극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 디립노트에 스스로 시간 통제를 못해서 어려워졌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거를 정해보도록 써보도록 합니다. 언제 이렇게 해서 뭐 해야 할 일을 못했다던가 늦잠을 자서 피곤했다던가 네, 만족 지연을 연습하고 이용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한 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시사점이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만의 기다림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바로 뚜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기다림 방법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게 이걸 보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만 쓰면 돼요. 이걸 옮겨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 시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써봅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 운동을 한다던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던가 다른 활동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기다림 방법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그리고 만족 지연을 연습해 봅니다. 뚜껑이 될 만한 역할이 되는 거.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뒤로 미뤘을 때 더 큰 만족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디딤노트에 이거를 꼭 표시하도록 합니다. 미션이에요.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간의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인터넷 사용 시간 얼마나 되는지, 일주일 목표를 채웠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지 적어보세요. 이 내용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아까 활동지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잘 안 된다. 나 혼자서는 통제가 힘들다 할 때 이런 어플을 쓰는 방법이 있죠. 바로 뚜껑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스크린 타임이라는 어플인데요. 여기 스크린 타임을 설정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는 몇 시간만 쓸 거다. 몇 시간 되면 꺼질 거다. 이렇게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맘스크린이나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들이 제안해 두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디딤노트에 오늘 알게 된 점도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표 아까 그려가지고 오늘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동안 잘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오세요. 알겠지요? 안녕.